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로 일과 육아에 치여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한우 농장을 하세요. 그걸로 저와 동생 키워주시고 공부 뒷바라지에 결혼까지 시켜주셨죠. 부모님의 일이 그러하니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시골 소녀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주변에 온통 논밭밖에 없고 시내도 떨어져 있는 데다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지역 안에서도 좀 외진 곳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버스 타고 멀리 시내까지 다녀야 했고요. 학교에서 공부는 제법 잘하는 편이어서 대학교는 서울로 진학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처음 올라온 서울은 제게 참 별천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농가 밭이 가득한 시골에서 평생을 살다가 삐까뻔쩍한 빌딩이 질비하고 가지각색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서울은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축에 속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잘 사는 친구들은 수준이 다르게 잘 살더라고요. 쓰는 물건들, 입고 다니는 옷들, 난생 처음 보는 것도 정말 많았죠. 그런 친구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저와는 다른 어떤 세련됨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저도 그때 당시엔 어렸다 보니 그런 게 자격지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시골 출신이라는 게 위축되기도 하고 누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괜히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 따라서 열심히 꾸미거나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거나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옷이나 신발에 큰 관심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세련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주눅들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또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거칠애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보여지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기로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 중심만 잘 잡혀 있는다면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중요치 않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거든요. 제가 남들 보는 눈 신경 써서 꾸미거나 가꿀 수도 있었겠지만 애초에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즐겨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남들 보는 눈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할 순 없는 거니까요. 다만 저는 늘 편하고 무난한 옷을 사서 깨끗하게 오래 입었어요. 화장이나 치장을 할 시간에는 그냥 선크림 바르고 머리만 단정히 묶고 다녔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꾸밀 시간에 저는 오히려 책을 읽거나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취미생활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곤 했어요. 남들 무작정 따라서 억지로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 내 취향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스스로 기쁜 일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누구나 다 세련되게 잘 입고 좋은 물건을 가져야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고나리질도 제법 받았습니다. 정주임은 항상 이런 스타일만 입는 것 같아. 색깔도 흰색 아니면 검정색. 저는 편하고 무난한 게 좋거든요. 편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꾸미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정주임도 본판은 예쁜 편이라서 좀 신경 써서 꾸며봐.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너무 칙칙하게 다니는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꾸미면 예쁠 것 같다라는 소리를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꾸미지 않아도 막 예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나로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말에도 별로 좌지우지 되지 않았죠. 제일 열심히 하고 싹싹하게 사회생활 잘하다 보니 나중에는 동료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하셨고요. 저희 남편도 저랑 비슷한 성향입니다. 수더분한 옷차림을 즐기고 쓸데없는 데에 돈 쓰는 것도 안 좋아해요.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저와 성향이 비슷한 것도 한몫했죠. 옷이나 거치대에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 데 쓰거나 아니면 모으는 게 낫다는 주의요. 그렇게 남편이나 저나 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물건을 하나 사면 오래오래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유행이 지났다, 이제는 촌스럽다 하든 말든 어떤 물건이든 한번 사면 아껴가며 오래오래 잘 썼죠. 돈이 없거나 사는 형편이 퍽퍽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여유 있게 키워주셨고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 다 맞벌이인 데다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보니 저희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편하고도 잘 맞고 시부모님도 제가 알뜰하고 야무지다며 예뻐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뜻밖의 사람에게 제법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제 자존감을 깎아 먹으신 분이죠. 저희 남편은 3살 터울의 형이 한 분 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시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5년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따로 직장은 없고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 전에도 딱히 일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원래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본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퇴사까지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더 많아졌고 갈수록 살림까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잘 하셨고요.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그만 접어야 될 것 같다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이 평소 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 그런 아주버님의 고민이 무색해졌습니다. 왜냐면 형님은 늘 디자이너 제작옷과 유행하는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셨고 머리부터 발톱까지 늘 관리를 하셨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육아용품들도 다 최고급 제품만 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교육비만 해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좋다고 하는 교육은 다 시켰으니까요. 형님네에 가보면 정말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세요. 주방 가전들도 다 비싼 외국 브랜드 제품이고 식탁 하나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형님은 꾸미고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도 엄청 민감해하세요. 촌스러운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죠. 본인 스스로도 엄청 세련되고 브랜드도 잘 알고 멋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인지 형님을 겉으로만 보면 정말 돈이 많은 부잣집 사모님 같으세요. 물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집은 반전세라서 월세도 매달 나가는 데다 갚고 있는 대출도 엄청났죠.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늘 빠듯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신다고 했고요. 형님이 사치가 심하고 남들 하는 건 무조건 자기도 해야 되는 주의다 보니 카드값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걸로 아주버님과도 수도 없이 싸웠대요.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요. 하지만 형님은 남들이 보기에 옹색하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도 몇백짜리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차도 유치원 입학 전에 외제차로 바꿨죠. 진짜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하거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계속 빚은 쌓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톡 까놓고 말해 형님네가 어떻게 살던지 저희가 신경 쓸 바는 아니죠. 아무리 남편과 형제라지만 그래도 각각의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형님의 과소비가 이해가 안 될지언정 겉으로는 그런 티를 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만큼 형님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잘 안 꾸미고 소탈하게 다니는 게 형님이 보기엔 촌스럽고 구질구질해 보인다는 겁니다. 동서는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뭐 생활비하고 남은 건 모으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동서도 여잔데 너무 안 꾸미는 거 아니야? 볼 때마다 맨날 같은 옷 입는 것 같아. 에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맨날 같은 옷만 입겠어요? 아닌데? 전에도 이 옷 봤는데? 옷 없어?
내가 하나 사줄까? 그러면서 불쌍한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솔직히 속으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 저축해 놓은 돈만 해도 돈 없다는 소리 들을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괜히 감정 싸움 하기 싫어서 그냥 웃으면서 예, 하나 사주세요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자기가 안 입는 옷이라며 옷들을 정말 한 트럭 들고 온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기분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자, 동서 맨날 얄궂은 옷만 입고 다니잖아. 이거 내가 안 입는 옷들인데 동서 가져. 동서가 입는 옷들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옷들은 다 형님 스타일이라서 좀 화려하고 요란한 옷들이 많았어요. 저는 당연히 잘 안 입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웃으며 거절했죠. 형님,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옷들을 어떻게 입어요? 왜? 너무 화려하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휴, 이런 것도 좀 입어봐. 맨날 그지같이 다니지 말고. 저도 그 말에는 확 열받더라고요. 편한 셔츠에 면바지를 즐겨 입는데 제 옷차림을 보고 그지같이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좀 어이없긴 했는데 형님 말본새가 원래 저러니까 참자 싶었죠. 옷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오게 되면 가전제품 가지고도 잔소리를 잘하셨어요. 어머, 아직도 이런 양문 냉장고 쓰네. 요즘은 다 문 4개 달린 거 쓰는데 촌스럽게. 냉장고야 뭐 냉동만 잘 되면 되죠. 촌스럽잖아. 하긴 뭐 동선의 집에는 이게 어울리긴 해. 근데 동서, 전자레인지 저거 예전에 도련님이 자취할 때 쓰던 거 아니야? 맞아요. 세상에, 저걸 아직도 써? 잘만 돌아가는데요, 뭐. 아, 좀 촌스러워. 가전제품이 작동만 잘 되면 끝이야? 진짜 동서는 가만 보면 너무 미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집만 비싸면 뭐해. 아내 살림살이는 완전 궁색맞은데.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가? 형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오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시골 출신에다가 잘 안 꾸민다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게다가 제가 겉으로는 그냥 웃고 잘 넘기다 보니 제가 만만해 보이는 건지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부모님께 기념일이라 선물이라도 드리면 그것도 넘어가는 법 없이 꼭 입을 댑니다. 동서가 선물하는 건 가격만 쓸데없이 비싸지 촌스럽다느니 유행이 지났다느니 센스가 없다느니 처음에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니까 그냥 참자 그랬는데 볼 때마다 매번 그러니까 저도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누구는 입이 없어서 참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기준에선 실속 하나 없이 거칠애에만 신경 쓰는 그 모습이 더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부자처럼 꾸미고 행세한다고 진짜 부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형님은 부자처럼 보여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본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평범하게 다니는 저를 보면서 자기가 훨씬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인다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반복되는 일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나만 보면 왜 자꾸 말끝마다 촌스럽다느니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냐느니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남편도 맞장구를 치며 그러더군요. 나도 형수님 자꾸 그러는 거 듣기 싫더라. 자기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몰라. 솔직히 진짜 여유가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형 진짜 등골이 휜데 형 사업도 잘 안 돼서 매출은 자꾸 줄어드는데 형수는 갈수록 돈을 더 써대니까. 이제 돈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야. 형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애 있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형수는 사정도 안 좋으면서 허구한 날 돈 쓰고 그러면서 왜 자꾸 자기나 나한테 돈 좀 쓰라고 없어 보인다고 하는지 몰라? 내 말이 한두 번이야 그냥 웃고 넘기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하고 만날 때는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인다니까. 아, 진짜 형수는 언제 철들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또 형님이 그런 소리 하면 나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만 좀 하시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 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면전에 대놓고 촌스럽다느니 없어 보인다느니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은 사업이 도저히 안 되고 적자가 나서 결국 사업을 접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도 나이가 있으신 편이라 재취업이 괜찮으실까 싶었죠. 아주버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좋은 기회로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연봉도 세고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서는 네임드가 좋고 평판이 좋은 회사라면서 아주버님도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까먹고 스트레스만 받았던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차라리 탄탄한 회사 들어가시게 되었다니까 잘된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 이름을 알려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는 저희 고모부가 대표로 있으신 회사였거든요. 거기 우리 고모부 회사잖아. 아, 정말? 고모부가 하신다는 회사가 거기야?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한테는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결혼 전에는 명절 때도 종종 뵙고 한 번씩 고모네로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안부 문자나 한 번씩 전화 정도만 주고받았었고요. 고모부는 자수성가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었고 고모 집도 으리으리한 저택입니다. 하지만 고모부나 고모나 가진 재산에 비해선 소탈하게 다니셨어요. 고모도 집 근처에서 텃밭 일구시는 게 취미시고요. 고모가 저 결혼할 때 축의금도 상당히 많이 주셨어서 남편도 함께 인사를 드렸었어요. 제가 고모부 소개할 때 막연히 사업체 운영하신다고만 했었거든요.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좁다고 마침 아주버님이 재취업에 성공한 그 회사가 저희 고모부 회사였던 겁니다. 남편은 놀라하면서 다음에 형 만나면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침 고모 얘기를 하게 되니 고모가 오랜만에 궁금하기도 해서 오랜만에 고모께 전화를 드렸죠. 고모도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저희 아이 얘기도 물으시더라고요. 정연이는 잘 크고 있지? 그때 갓난아기 때 한 번 보고 그 후엔 한 번도 못 봤네. 네, 곧 돌이에요. 어머, 그렇게 됐어? 돌잔치는 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가족 단위로 하는 소규모 돌잔치를 할까 싶어요. 그래,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 어디서 할 건데? 생각은 했는데 바빠서 못 알아봤어요. 빨리 예약하긴 해야 되는데. 제 얘기에 고모가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 줄까? 나랑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그런 돌잔치나 소규모 연회 전문으로 하는 곳이야. 어머, 정말요? 그러면서 고모는 그곳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검색을 해보니 지역도 그리 멀지도 않아서 위치도 괜찮은 데다 분위기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딱 좋더라고요. 고모,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 딱 제가 원하던 곳이에요. 그래? 잘 됐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 우리 조카라고 하면 서비스도 잘해줄 거다. 아, 좋죠. 고마워요, 고모. 그렇게 고모는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원하는 날 예약이 되는 데다 할인도 엄청 된 금액으로 해주신다는 거였죠. 고모 덕에 고민이었던 돌잔치 장소도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고모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예쁜 곳을 싸게 잘했네요. 고모도 돌잔치 꼭 오세요. 아휴, 알겠어.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아, 무슨 선물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 고모부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갈게. 그렇게 저는 마음에 쏙 드는 돌잔치 장소를 예약할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돌잔치 장소를 안 형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또 사람을 살살 긁어대는 겁니다. 동서, 돌잔치 여기서 해? 네. 여기서 왜 해? 동서도 참 나한테 물어나 보던가. 왜요? 여기 요즘 잘 안 해. 유행 지났어. 동서는 고르는 것마다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요즘 이런 스타일로 돌잔치 안 한다고.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엔 저도 좋게 얘기했죠. 형님, 여기 저희 고모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고모가 소개시켜 주셔서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했고요. 애 인생에 한 번뿐인 돌잔치 해주는데 가격이 문제야? 좀 비싸더라도 예쁘고 감성적인 곳에서 해야지. 제 눈에는 예쁘기만 하던데 왜 그러세요? 동서는 보는 눈이 없잖아. 거기 비싸기만 하고 이제는 촌스러워서 인기도 별로 없는 곳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있는데 또 짜증나더라고요. 돌잔치 한다고 자기가 미리 알아봐 준 것도 아니면서 꼭 제가 뭔가를 하면 촌스럽다느니 별로라느니 초치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형님에게 따졌습니다. 형님, 저는 고모가 신경 써서 예약까지 도와주신 곳이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 자식 돌잔치이고 부모인 제가 마음에 든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평소엔 내내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던 제가 발끈해하니 형님도 좀 당황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동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왜 자꾸 변론이 뭐니 하시냐고요. 게다가 이미 예약 다 한 곳인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내 딴에는 예쁘고 좋은 데서 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 눈에는 충분히 예뻐요. 사람 보는 눈 가지각색인데 꼭 유행하는 곳에서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참나. 나중에 사진 보고 촌스럽다느니 왜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다느니 우는 소리나 하지 마. 그렇게 형님은 전화를 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형님인 줄 아나요? 시간 지나서 사진이 촌스럽다고 우는 소리를 하게? 어떻게 보내든 다 추억일 텐데 굳이 아이돌 사진 갖고 그런 소리를 왜 하겠나요? 정말 볼수록 나랑 안 맞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형님이 어쩌면 이번 일 때문에 저희 아이 돌잔치에 안 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운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안 와도 아무 상관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저희 아이 돌잔치 날 형님은 몹시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다며 형님만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는 먼저 스냅 촬영을 하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과 형님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그렇게 스냅 촬영이 끝나고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 물도 먹이고 좀 쉬고 있는데 형님이 슬슬 시비를 거시더군요. 한복색 너무 촌스럽다. 요즘 이런 색 안 하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왜 저러나 싶어서 표정 안 좋았죠. 형님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님도 핀잔을 주시더군요. 촌스럽긴 뭐가 촌스럽니? 내 보기엔 예쁘기만 하구만. 어머님, 요즘은 이런 원색 잘 안 해요. 무채색으로 해야 세련되고 예쁘다고요. 아이고 개뿔. 그래서 너는 네 딸 돌잔치 때 그런 옷을 입었어? 그때 나는 너 무슨 소복 입고 온 줄 알았다. 어머님, 그런 게 진짜 고급지고 예쁜 거거든요? 어머님의 표정에서 꼴값이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따로 대꾸하지 않았고요. 잠시 후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곧 고모부도 오셨어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하나의 긴 테이블에 둘러앉게 되었죠. 돌잔치와 편지 낭독 등 돌잡이 식순이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모 보고 가방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 고모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예쁘죠 언니? 생일이라고 선물 주더라고요. 고모부가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고모부 센스가 넘치시네. 나도 마음에 들어서 요새 이것만 들어요. 엄마와 고모가 서로 웃으며 얘기를 나누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주 앉아있던 형님이 푹 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은 정적이 흐를 정도로 싸해졌어요. 저희 고모랑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형님이 갑자기 고모 말을 비웃었으니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벙쪄서 보는데 형님도 분위기가 너무 싸하니까 당황했는지 모른 척 밥만 먹더라고요. 하지만 약간 기분이 상한 저희 고모가 물어봤죠. 저기 현정이 형님분? 네?
왜 웃으세요, 갑자기? 고모는 좀 황당한지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모도 겉으론 순해 보이시지만 성격은 엄청 세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런데 형님도 그러더군요. 아,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다면. 웃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실은 그 가방이요. 선물로 그거 받으셨다고 하시길래. 그 말에 고모도 선물을 주신 고모부도 어리둥절해 하셨죠. 가방 선물 받았다는데 그게 뭐가 웃겨요? 그 말에 형님은 혼자 곤란하다는 듯 웃더니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네?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솔직히 그거 짝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일 선물로 받으신 건데 왜 짝퉁을 선물하셨을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다른 뜻은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그 순간 형님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저희 고모랑 고모부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다짜고짜 저희 고모부 선물더러 짝퉁이라고 하나요? 저희 시부모님도 화들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만하라고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얘,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짝퉁은 뭔 짝퉁? 네가 뭘 한다고? 어머님, 저 가방 이런 거 잘 알아요. 고모도 완전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이봐요, 현정이 형님분. 현정이 결혼식에서도 제대로 보진 못했으니 사실상 거의 초면인 사이인데 좀 무례하네요. 뭔데 갑자기 짝퉁이니 그런 소리를 해요? 뭐 이 가방 직접 디자인한 디자이너라도 돼요? 뭘 보고 짝퉁이라는 거예요? 고모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러는 겁니다. 동서 고모님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순진하신 건지. 가방 잘 모르시죠? 그거요. 진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말에 고모도 정색하며 그러시더군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라뇨. 그럼 그게 3천만 원 넘는 진품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닌 이유가 뭔데요? 고모의 말에 형님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그러셨죠. 혹시 나나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평범하고 수더분해 보여서 그렇게 비싼 진품일 리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백을 사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정말 진짜예요? 설마 아니죠? 형님 말에 고모 기가 막혀 헛웃음하고 어머님은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큰애야, 너 그만 좀 해. 왜 이래? 어머님까지 말리자 형님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고모와 고모부,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하시고 기분도 상해하셨죠. 저희 아이 돌잔치에 와서 이렇게 되니 저도 민망하고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 급하게 형님 옆으로 가시려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 고모부에게 가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계신지. 그 순간 저나 남편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주버님이 새로 들어와신 회사 사장님이 저희 고모부라는 것을요. 아주버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형님을 바라봤는데 형님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희 고모부는 아주버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다니십니까? 예, 사장님. 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최종 면접 때 잠깐 오셨어서 인사도 드렸었는데. 아, 그랬나요? 근데 여긴 어떻게... 나 현정이 고모부예요. 예? 재수 씨 고모부세요? 저는 들은 게 없어서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모부와 아주버님의 대화를 들은 형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아주버님이 새로 들어간 회사 사장님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알았으면 앞에서 가품을 선물하냐느니 어쩌느니 하는 망발 따윈 하지 않았겠죠. 저희 남편도 깜빡하고 아주버님께 따로 얘기는 안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옆에 있는 저희 고모에게도 인사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또 되네요. 그러게요. 재수 씨 고모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고모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현정이 아주버님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이 아내분이신 거고? 고모는 형님을 가리키시더군요. 그 순간 형님도 아차 싶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은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형님 옆으로 가시더군요. 형님은 난처해 하더니 먼저 그러는 겁니다. 저기 사장님 사모님, 제가 아까는 좀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뜻은 아니고 워낙 수더분하게 입고 계셔서. 혹시 가품인데 진품으로 아시고 들고 다니시면 좀 창피하실까봐 말씀드리려던 건데 그렇게 큰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시면 이런 가방 몇 개라도 드실만 하죠. 제가 몰라 뵀네요. 죄송해요. 형님의 말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아주버님은 무슨 소리 하냐고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아까보다 더 어이없는 표정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현정이 형님분. 네? 오늘 우리 조카 손주 돌잔치고 좋은 날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앞으로는 사람 보이는 걸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수더분하게 입고 다닌다고 무시해도 되고 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거 그거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현정이 형님이시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죠? 고모가 조근조근 제대로 형님께 쓴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형님은 그 말에 얼굴이 벌개지고요. 저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큰 소리로 개망신 주고 이런 것보다 고모의 조근조근한 일침 한마디가 형님에게는 더 창피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고모와 고모부는 먼저 가셨어요. 아주버님은 그제야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님과 저희 남편이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들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미쳤냐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당신이 무슨 가방 디자이너야? 아니면 가방 만드는 사람이야? 당신이 뭘 한다고 아는 체하면서 그딴 무례한 소리를 해? 내가 당신 회사 사장인 줄 알았냐고. 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공색스러운데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장님 아니면 그런 소리 해도 돼? 어쨌든 재수씨네 고모님이신데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눈치도 없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내가 진짜 미쳐! 그러자 형님은 억울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에게 따지더군요. 동서 지금 나 엿먹이려는 거야? 동선의 고모부가 이 회사 사장님이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동선을 알고 있었잖아.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더군요. 만만한 게 저였겠죠. 저도 황당해서 따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얘기를 안 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형님한테나 중요하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하고 사람 금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뭐? 저희 고모부가 아주버님네 회사 사장님인 게 중요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놓고 사과하실 생각도 없으셨겠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잖아요, 형님은. 동서 지금 나 가르쳐? 네, 모르시면 좀 배우세요. 예의를 모르면 예의를 배우시고 매너가 없으면 매너도 좀 배우시고요. 저보고 툭하면 촌스럽다느니 뭐하다느니 사람 면전에 대고 그딴 소리 하는 거 예의 아닌 것도 모르세요? 형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세련된 줄 아세요? 그래봤자 본인 주관도 없이 남들 다 하는 유행 쫓아가기 바쁘면서. 형님,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고요? 면전에다 그런 소리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형님이 나이가 몇인데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저도 참다 터진 거라 와다다 쏟아냈고 형님은 말도 못하고 어버바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남편이 말리면서 저를 떼어놨어요. 그 때문에 한바탕 난리였죠. 할 말 없으니 갑자기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 싸우게 된 거라서 저도 속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형님이 한 방 먹은 것 같아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가방이 어쩌고 명품이 어쩌고 잘난 척 해댔다가 보기 좋게 개망신 당했으니까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회사에서 찍히면 어떡할 거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분수도 모르고 과소비할 거면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는 정해진 생활비 내에서만 쓰라고 가계부도 확인한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참고 참았다가 이 일을 계기로 결국 터진 거였죠. 행여나 몰래 대출받거나 빚만 들면 뒤도 안 보고 이혼한다고 못 박으셨다네요. 덕분에 형님은 그 좋아하던 쇼핑도 잘 못하신대요. 이혼하면 답도 없으니 그냥 찍소리 못하고 가계부 검사받으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안에서 제일 만만하다 생각했던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니까 형님도 쭈글쭈글 기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전처럼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들어주지는 않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 싶으면 바로 그만하시라고 끊어버리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이라서 다 좋게 좋게 넘어가주고 받아주니까 사람을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바로바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 심하게 과시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결핍과 자격지심이 크다고 합니다. 형님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셨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본인이 처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저를 촌스러우니 없어 보이느니 시골 출신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말로 후려쳤고 그걸로 본인의 자존감을 올린 게 아니겠어요? 비싼 옷, 비싼 가방, 좋은 차를 타야만 멋지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단단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형님도 아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